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9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여기는 베트남의 호치민의 여행자입니다. 낮잠을 못 가가지고 계속 일이 바쁘네요. 바쁠 땐 바쁜 대로 또 일을 해야죠. 간단하게 몇 가지 진행사항 전해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화요일날 화상통화 한 분은 여자분은 동의를 하셨는데 남자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거는 본인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두 분은 인연이 아니어서 카톡 교제를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제 상담하신 분은 이 회사에서 추천을 바라신다 그래가지고 세 분을 추천을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상담을 하실 때 번호를 알려주시면 그분한테 직접 프로필을 전해드립니다. 거절을 하시든지 동의를 하시든지 그거는 회사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추천을 바라시면 저희들이 적게는 2분, 많게는 한 3분 정도, 2-3분 정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때도 갑자기 이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성분의 나이대, 초재혼, 그리고 아이 양 유무, 문신 유무, 특별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했습니다. 추천을 드리는데, 그 추천은 저희들이 한 번만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추천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분 추천해서 다른 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추천을 드릴 만한 여성도 이제 보통 저희들이 한 3분을 추천드리려면 최소한 한 15분에서 많으면 한 20분 넘도록 그 프로필을 이제 전달하고 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 대체로 보면 좀 결정장애들이 계세요. 이게 좋으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좋으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다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현재 한 8분 정도가 제가 이제 카톡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일정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언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을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최근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항공료도 많이 오르고, 또 좀 있으면 또 이제 유료 할증료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일정을 정하시는 게 여러분들 경제적인 면에서 좋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일정을 3박 4일로 오시든 4박 5일로 오시든 5박 6일로 오시든 심하면은 전환번 같은 경우에는 7박 8일로 오신 분도 계시죠. 그거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들어오시는 일정 중에 평일 하루가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때, 저희들 이제 첫 번째 들어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신병원을, 베트남 법률상, 외국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정신병원을 방문을 해야 돼요. 그 정신병원이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는 이제 토요일 날 안 하죠. 일요일 날 안 하죠.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평일이 있어요. 또 그리고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공휴일이
뭐 같은 때도 있지만 뭐 쉽게 말하면 뭐 설날 이런 때는 같죠. 그리고 또 이제 같은 게 이제 노동절을 뭐 이런 국제적인 뭐 같지만은 또 다른 공휴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은 이제 지금 현재 같으면 4월 30일부터 아마 5월 3일까지인가 5월 4일까지가 아마 저기 임시 공휴일일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휴일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일정을 뭐 일주일 뒤에 들어오겠습니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일정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표를 먼저 보내라고. 보통 이제 카톡 교적을 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받아요. 그 서류라는 거는 뭐 그때 당연히 뭐 이제 안내를 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받는 게 이제 뭐 신랑분 혼인관계증명서하고 뭐 이제 몇 가지 서류들을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뭐 쉽게 말하면 뭐 이혼남인지 재혼남인지 초혼남인지 제가 알아야 아가씨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그걸 또 이제 번역을 해서 전해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받고 서류를 받고 되면은 이제 비행기표를 이제 저희 요구를 해요. 비행기표를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언제 들어오신다 그걸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첫째로는 이제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여자분한테 이제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려야지 여자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또는 뭐 본인이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그 날짜 동안 이제 시간을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 사실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최소한 그래도 2, 3주, 한 달 전에는 알려줘야 여성분들이 이제 회사가 있으면 상사한테 해서 그 회사에 맞게 휴가를 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보내주셔야 돼요. 뭐 언제 들어가겠습니다 말로 해서 뭐 그게 또 안 됐습니다 하고 바꾸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는 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해달라 그러냐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1대1 케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 들어오시면 통역도 1대1로 붙고 기사도 1대1로 이제 붙는 게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그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이 지금 현재 이제 들어오실 분이 4월 확정되신 분은 이제 4월 29일부터 들어오시는 분이 확정이 되시고 그리고 한 분은 뭐 4월 16일이 될지 25일이 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고민 중인데 아마 요즘 주 토요일 날 좀 결정이 되시고 한 분이 지금 아직 이제 결정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건 간단해요. 먼저 결정하신 분이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먼저 결정하신 분이 뭐 나는 4월 16일에 들어가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뭐 20일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표를 보내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그 날짜에 올 수가 없어요. 다른 날짜로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뭐 이제 그분이 꼭 그 날짜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이 불편하신 거를 양해를 하셔야 되죠. 일단 또 숙소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차량 문제도 있죠. 통역 문제도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비용을 주시잖아요. 소개팅을 들어올 때는 또 소개팅 비용도 입금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한테 한 분이면 그분한테 이제 올인을 해서 그 뭐 여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 분이 되고 세 분이 되고 하면은요 쉽지 않아요. 예전에 그 건터에 있을 때 저희들이 한 번에 이제 한 5분이 오신 적도 있었어요. 5분 오신 적. 물론 이제 그 이제 사전에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양해 말씀을 드려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또 아니 나는 저기 사장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아이 괜찮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뭐 아이 그때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뭐 다 같이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분 그러겠죠. 아니 똑같은 돈을 줬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먼저 일정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사장님 저는 따로 다녀야지 저는 같이 못 다닙니다 이러면은 죄송하지만
일정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도셔가지고 좀 불편한 걸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결정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뭐 5월 달에도 일정이 잡힌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가장 지금 일정이 한 게 6월 초인가? 6월 초에도 지금 한 번 일정이 아직까지 비행기표는 확정을 안 하셨는데 좀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뭐 카톡 교제를 하고 이러니까 뭐 결정이 나신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저희 회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한국에서 들어올 때는 나 혼자죠. 한국에서 분명히 나 혼자인데 들어와서 여기서 보면 그 이제 여기 현지 에이전시가 컨트롤하는 신랑이 막 적으면 2명, 많으면 뭐 3명, 4명, 5명 돼요. 그러면요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요 개판됩니다. 밥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맞춰야 되는 거. 그리고 뭐 통역이 뭐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통역이 한 회사에 뭐 통역이 물론 뭐 그걸 아르바이트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뭐 통역을 3명, 4명, 5명을 쓰는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제 알바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알바라는 게 아르바이트라는 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알바잖아요. 알바는. 그러니까 뭐 통역을 좀 잘못하고 가더라도 얘야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좀 이제 오래된 회사들은 아르바이트도 꼭 이제 매번 쓰는 아르바이트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 알바도 뭐 또 다른 일정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같이 일을 했던 사람하고 일을 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는 일하기 힘들어요. 뭐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을 정하시려면 뭐 일정을 뭐 못 정하는데 일부러 정하게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일정을 만약에 정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일정을 해소하고 공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뭐 오늘도 한 분이 뭐 4월 뭐 말에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29일부터 5월 4일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16일은 어떠냐? 16일 좀 괜찮다. 25일 뒤에는 어떠냐? 그것도 괜찮다. 근데 일정을 빨리 정하시라. 그래야 뒤에 오시는 분들하고 뒤에 일정을 또 아마 한두 명 더 오시실 텐데 그분들하고 일정이 겹치는 거는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요번 토요일 날 아마 이제 일정을 정해서 일정을 해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면 한 분은 아마 그분이 오는 일정에는 저는 어지간하면 같이 못 오게 해요. 같이 오면 뭐 이런 말하면 뭐 제가 5분 그때 들어올 때도 보니까 5분 신랑들 신부들은 뭐 자기들은 괜찮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그렇게 되면은 신랑들이 뭐 그 나이대가 비슷하고 뭐 이런 성향이 비슷하면 또 여기 와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또 이렇게 안 맞으면 거기서도 또 분란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신부들, 신랑하고 신부들하고 집중을 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다니면은 신랑은 신랑들끼리 얘기하고 신부는 신부들끼리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일정은 빨리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드릴 말씀은 어젠가 이제 뭐 제가 어떤 업체하고 상담을 하신 분을 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뭐 처음 아마 이 업을 시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자기 말로는 그 업체가 뭐 한 10몇 년 일을 했는데 그래서 뭐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뭐
특가로 이제 뭐 몇 분을 모시겠다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을 왜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 그냥 이제 근데 좀 웃기는 게 할인가가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할인을 했는데 3천만 원씩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해는 돼요. 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부 생활비까지 다 이제 합해서 3천만 원에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 전통 결혼식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 회사에서 만약에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 결혼식까지 다 해도 3천만 원이면은 넉넉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죠. 물론 이제 그분이 뭐 제가 그랬어요. 싸고 뭐 싸다고 뭐 사기꾼이고 비싸다고 사기꾼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말 뭐 제가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계약서를 한번 보려고 그래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뭐 그랬지만은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여성을 만나러 오고 여성을 만나서 이제 약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다 하면 한 6개월에서 길면 한 8개월 정도 여기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숙사비, 생활비 이런 거를 다 합해서 3천만 원에 주겠다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뭐 싼 것도 아니지만 비싸다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싼 거는 분명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받을 만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할인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이라고 해도 전통 결혼식 비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4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싼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것도 할인으로 해서 한 5분만 우선 그렇게 모시겠다. 그러면 그거는 할인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받을 돈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뭐 이게 1,500짜리다, 1,800짜리다, 2,000짜리다, 3,000짜리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런 회사는 회사 비용만 3,800에 뭐 그것도 뭐 2차 방문은 별도고 뭐 이렇게 다 따지면요 거의 한 5천 이상 들어가요. 근데 이게 다 다르잖아요, 회사마다. 물론 그거를 신랑분이 차분하게 뭐 이걸 다 뭐 따져가지고 그거를 비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또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결혼을 뭐 이 회사에서도 해보고 저 회사에서도 해보고 저 회사에서도 해보고 해서 뭐 결혼을 한 10번 하고 뭐 이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교 분석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차라리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그러면 제일 싼데 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차라리 비교가 안 되면 싼데 하세요. 그리고 그 싼데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플러스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비용은 제일 싼 게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셔야 될 게 뭐냐? 사전에 교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회사에 약간의 이제 신랑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 할인을 해도 뭐 3,000원을 주시는데 그 3,000원을 한 번에 다 주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양반이 3,000원을 다 받았으니까 뭐 사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기고 안 사기고의 그걸 떠나서요.
돈을 다 주고 나면요, 어느 거든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해도 그렇잖아요. 뭐 하물며 우리가 뭐 집을 하나 사든, 땅을 사든, 차를 사든,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든, 돈을 한 번에 다 갖다 주면요, 그때부터는 내 코가 끼서 내가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해요?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고, 이런 뭐,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비용도 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걸 한 번에 다 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제 해가 슬슬 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체를 선택하실 때 제일 싼 데가 제일 좋습니다. 비교 분석이 안 되시면 제일 싼 데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에서 사전 교제나 그리고 계약금, 잔금, 중도금 이런 식으로 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데를 찾으세요. 그게 그나마 좋은 겁니다. 그것도 다 비슷하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등록증 있는 업체를 주세요. 저보다 저치 등록증이 없는 업체보다는 등록증이 있는 업체가 똑같다면 이 조건이 다 똑같다면 그게 나왔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등록증이 있는 업체면, 제가 만약에 등록증이 있으면 제가 싸게 받을 이유가 없죠. 저도 1,800, 2,000만원 받겠습니다. 1,800, 2,500 받아도 제하는 방식이면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등록증이 없으니까 1,000만원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이 시간에 할 때는 불을 좀 켜야 되겠네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